유튜브의 매매법 영상들을 보다 보면 이런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보조지표를 쓰면 승률 90%다. 이 패턴 하나면 평생 돈 벌 수 있다. 이런 영상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믿고 따라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지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차트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여러분의 계좌는 왜 마이너스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같은 실수를 합니다. 복잡한 지표들로 실전 매매에서는 필요 없는 신호를 억지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가격 움직임 자체에서 이미 모든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보조지표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매매와 백테스트를 통해 검증해온 단 하나의 매매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매매법은 복잡한 보조지표도 어려운 패턴 분석도 특별한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시장 그 자체, 가격의 움직임, 순수 가격 흐름만으로 가장 명확한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트레이딩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매매법의 핵심은 3단계 매매 진입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시장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에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마치 방향을 잡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가 잘못되면 이후의 매매 전략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 트레이더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개념이 바로 추세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지며 올라가는 흐름을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은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바로 유효한 저점과 유효한 고점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상승 추세가 진짜 힘을 가지려면 단순히 저점이 조금 높아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이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한 뒤에 형성된 저점이어야 그 저점을 유효한 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뒤에 형성된 저점이 바로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저점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시장의 흐름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 유효 저점을 다시 하락 돌파한다면 그때는 상승 추세가 깨지고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도 기회 위주로 접근해야 합니다.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을 이해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급은 매도세를 의미하고 수요는 매수세를 의미합니다. 트레이딩의 본질은 결국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싸움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수요존과 공급존입니다. 먼저 수요존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 차트에서 여기 강한 상승이 시작되는 점을 보통 수요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요존은 단순히 가격이 오른 곳이 아니라 압도적인 자금을 가진 매수 주체들이 대거 진입해 상승을 만들어낸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격이 다시 이 구간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과거에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던 가격대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다시 한번 저렴하다는 판단과 함께 비슷한 매수 심리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가격이 다시 이 가격대에 오면 비슷한 매수 심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반대로 공급존은 강한 하락이 시작된 가격대로 시장에 강한 매도 물량이 쏟아진 자리입니다. 이 가격대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진 곳이 아니라 거대 자본을 가진 세력이나 기관들이 대거 물량을 던지며 하락 압력을 가했던 흔적이 남은 것이에요. 따라서 가격이 다시 이 공급존에 도달하게 되면 과거의 강한 하락을 기억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매도 심리가 재차 자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즉, 가격이 이 공급존으로 다시 상승하면 대기 매도세가 겹겹이 쌓여 있어 다시 한번 가격을 아래로 끌어낼 확률이 높은 저항의 핵심 구역입니다. 결국 수요존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다시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지지 구역이고 공급존은 가격이 돌아오더라도 다시 하락 압력을 받기 쉬운 저항 구역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매수 물량이 대기 중인 수요존에 도달하면 매수 기회를 찾고 반대로 매도 물량이 대기 중인 공급존에 도달하면 매도 기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오늘 알려드릴 매매법의 1단계와 2단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격이 이전 고점을 명확하게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상승의 추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차트 상황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매수 포지션 진입 기회만 노립니다. 추세가 상방을 향하고 있을 때 흐름에 역행하는 매도 진입은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무리 고점처럼 보여도 매도 포지션은 절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이 매매법의 철칙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유효한 저점은 이전 고점을 확실히 돌파한 뒤에 형성된 저점을 의미합니다. 이 유효 저점 아래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다음 단계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 수요존을 찾아야 합니다. 수요존을 찾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한데요. 차트에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직전에 잠시 횡보하며 힘을 모으던 구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횡보 이후 강한 상승이 시작된 지점이 바로 수요존입니다. 이 수요존은 시장의 강한 매수 물량으로 하방 지지력을 확보한 성벽과 같습니다. 가격이 다시 이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이는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됩니다. 실제 차트 예시를 통해 수요존을 설정하고 수익을 확정짓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에서 횡보 이후 가격이 강하게 상승한 구간을 찾습니다. 그 다음 차트의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 횡보 구간의 저점과 최고점을 연결해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된 구간이 바로 세력의 매집 흔적이 남아있는 수요존입니다. 이후 가격이 다시 하락해 이 수요존까지 조정을 주며 내려오고 반등을 의미하는 좋은 양봉 캔들이 나오면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수요존 하단 바로 아래에 짧게 설정하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에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면 목표 지점에서 수익 실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매매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계단식으로 높이며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여기서 이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고점 돌파 직전에 형성된 이 지점이 바로 유효한 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한 추세의 주된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상황에서는 매수 포지션만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죠. 상승 추세가 뚜렷한데도 고점을 예측해 매도에 들어가는 역추세 매매는 승률이 낮고 추가적인 상승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앞서 배운 방식대로 세력의 매집 흔적이 남은 수요존을 찾아서 이렇게 차트에 미리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가격이 다시 이 수요존까지 내려오기를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가격이 마침내 수요존 가격대까지 하락하고 반등을 의미하는 좋은 양봉이 다시 한번 발생했네요. 캔들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손절은 수요존 하단 바로 아래 이 자리죠. 여기로 잡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이 하락 추세 이후 다시 가격이 상승해 이전에 유효한 고점을 상승 돌파한다면 이제는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죠.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먼저 수요존을 식별한 다음 가격이 해당 구간에 도달할 때 매수 진입을 준비합니다. 먼저 차트에서 수요존을 이렇게 찾아서 표시해 두고요. 가격이 다시 수요존 근처까지 내려오면 그 지점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이때 손절선은 수요존 하단 바로 아래에 설정하고 목표가는 최근 고점 부근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새로운 수요존을 찾을 수 있죠. 그 후 가격이 이 수요존까지 다시 내려오면 그 지점에서 매수 진입을 준비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손절선은 수요존 바로 아래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 고점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이번에도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수익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 반복하면 큰 상승 추세의 흐름 속에서 여러 번의 매매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오랜 기간 테스트해보고 오랫동안 사용한 매매법으로 주식, 코인, 선물 등 다양한 투자 종목에 실제 투자해서 수익률이 매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법은 항상 시장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역추세 진입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단순히 감에 의존해 매매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세력의 돈이 머문 흔적인 수요존과 공급존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매매 타점을 잡기 때문에 매매 타점이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매매법의 마지막 3단계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매매법의 실전 수익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핵심은 바로 손익비입니다. 즉, 내가 틀렸을 때 발생하는 평균 손실보다 맞았을 때 챙기는 평균 수익을 압도적으로 높이는 전략이 동반돼야 합니다. 단순히 승률이 높다고 해서
계좌가 우상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번의 매매 중 9번을 이기더라도 단 한 번의 큰 손실이 수익을 다 깎아먹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매매입니다. 하지만 이 3단계 손익비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승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여러분의 계좌는 수학적으로 반드시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앞서 설명한 1단계와 2단계 매매 진입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손익비가 맞지 않으면 매매에 진입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권장하는 손익비 기준은 손실 대비 수익 1대2 이상입니다. 이번 매매 진입에서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가 1이라고 봤을 때 기대 수익, 즉 목표가 위치가 최소 2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100만 원의 손실을 각오하고 매매에 진입했다면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인지 이것부터 확인하고 매매 버튼을 누른다는 뜻입니다.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차트가 1단계와 2단계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계산된 손익비가 이거보다 낮다면 미련 없이 그 자리는 버리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든 다시 기회가 오기 때문에 안 좋은 손익비 거래를 걸러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계좌는 이미 수익권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이 단순한 3단계 손익비 규칙만 지켜도 여러분은 이 매매법의 수익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차트를 보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차트가 고점과 저점을 차례로 높이며 견고한 상승 추세를 형성한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미리 배운 대로 세력의 매집 흔적인 수요존을 찾아 명확하게 표시해 둡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예요. 조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고 가격이 우리가 설정한 수요존까지 되돌아오는 것을 인내심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수요존은 강한 상승이 시작되기 직전 힘을 모으던 횡보 구간입니다. 가격이 다시 이 수요존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매수 진입을 준비합니다. 손절선은 수요존 바로 하단 아래에 짧게 두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에 설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수하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최소 2대1 이상인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손익비가 대략 3대1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네요. 만약 2대1 미만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매수 진입은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가격이 수요존에서 지지를 받은 뒤 상승하며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매법은 복잡한 지표 없이도 반복 연습을 통해 시장에서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이 기본 위에 추가적인 전략과 디테일을 쌓아 나만의 매매 전략을 완성시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더 이로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